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나드 파운데이션 AI 팀에 일하고 있는 제프라고 하고요. 사실 키노트 부탁을 받아서 원래 이제 저희 모나드에서 항상 하는 키노트가 있어요. 이제 모나드가 얼마나 우수한 기술적 스택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또 이런 스택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빌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청중분들께서는 굉장히 리서치 오리엔티드 되어 계시고 또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제가 다른 앵글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신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 키워드인 크립토랑 AI 이 그 교차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제 개인적인 관점이랑 그다음에 저희 모나드 AI 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모나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다는 키워드인 크립토랑 AI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모나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저희 모나드 에코 파운더 두 분 나오셔서 각각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모나드 AI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CS랑 기술 경영하고 그 석사를 이제 그 AI 연구소에서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처음에 웹3 넘어오게 된 거는 티마임달이라는 웹3 빌더 하우스 이제 창업하면서 웹3 스페이스로 넘어와서 일하다가 이제 작년 5월쯤에 모나드 파운데이션 AI 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AI는 엄청나게 임계점에 다다라 있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모델을 요즘 써보시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히 AGI를 LLM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논의조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발전 또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코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클라우드 코드부터 사용해서 그 다음에 오픈 클라우드 요즘에 난리 났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시든스 2.0에서 그 영상 생성하시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많은 모델들이 미친 성능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전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AI 마켓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나드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모나드라는 블록체인을 AI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키워드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3 메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아이디어를 나눠놨는데 이게 중요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나 임박하고 직접적인지에 따라서 제가 좀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세 가지 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메인 아이디어로는 이제 contribution and ownership,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주로 요즘 태동하는 디펜 서비스들, 컴퓨팅 프로바이딩 디펜, 데이터 디펜 이런 것들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쓰는 LLM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웹에 공개적으로 퍼블리싱 해놨던 다양한 저희의 저작권 있는 책들이나 그런 그 게시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스크래핑해서 다 엄청난 이제 밀접적인 그 트레이닝을 해서 발생시킨 모델들이고 사실 그거에 대한 수익은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unstructured 데이터들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또 다양한 멀티모달 모델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트 레일입니다. 그 AI 에이전트와 LLM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이 컴퓨터와 키보드 그다음에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커머스와 그다음 페이먼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말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아이덴티티와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이제 단순히 에이전트들이 디파인 유스 케이스를 떠나서 real world 이제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저런 아이덴티티와 신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완적인 아이디어들로는 일단 permissionless autonomous execution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죠. 결국 permissionless하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완전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에 대한 존재고요.
특히나 요즘은 디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라든지 디센트럴라이즈 뭐 컴퓨팅이 지원되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에이전트 환경이 구성될 수 있고요. Verifiable Rules 같은 경우는 요즘 히트하는 그런 Verifiable AI, Proofable AI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Privacy는 이제 AI Safety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뭐 GK4F나 아니면 동형 암호 이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그 메인 아이디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여와 소유권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마도 데이터 디피인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재작년부터 작년인가요? 그래스 많이 다운받아서 써보셨을 텐데, 그래스가 결국 하는 거는 이 컴퓨터에 남는 대역폭을 활용해서 오픈된 웹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 디핀 서비스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그 실제로 로그인 월 뒤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라는 프로젝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데이터 다오라는 걸 만들고 각각이 자신들만 갖고 있는 프로퍼리티 데이터를 데이터 다오에 기여함으로써 토큰을 받고 그걸 또 다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미국에서 엄청 핫한 요즘 차크라라는 기업도 이제 트위터나 이제 링크드인 데이터 이런 거 모아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이후에 발표하실 저희 모나드 프로젝트 중에 셀라넷 같은 경우도 이런 로그인 월 밖에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뭐 링크드인, 뭐 샤오슝 이었나 그 중국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다시 유저들에게 돌려주는 그 기여를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 휴머니드 룹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여에 들어가는데, 흔히 휴머니드 룹은 강화학습 하실 때 많이 써요. 강화학습 할 때 이제 사람의 인터벤션이나 아니면 어세스먼트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는 보통 휴머니드 룹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기업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제 애드작하고 계실 Pearl AI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결국 요즘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되게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멀티모달 그 이제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 생성 이런 멀티모달 모델들로 발전함에 따라서 좀 더 인간다움이라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생성했을 때는 엄청 자연스러운 비디오인데 사람이 봤을 땐 어색한 그런 것들을 집어내는 역할이 이제 인간으로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월드 모델입니다. 월드 모델은 말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세상을 본뜬 거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인 거죠. 최근에 엄청난 펀딩 받은 그 스마일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인 분이 이제 창업하신 건데, 거기서 만드는 게 이제 그 Human Behavior Prediction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의 조금 더 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월드 모델의 중요성은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게임, 월드 게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세상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로봇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같은 시공간에서 로봇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와 똑같은 시공간 안에서 제약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만,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 안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돌리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월드 모델의 완성도가 결국은 이 로봇들의 그 sim to real 이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구글에서 지니스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옴니버스 만들고 있고, 또 이제 페이페일리라는 엄청 유명한 교수님도 월드랩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월드 모델의 중요성은 얼마나 많은 비헤이비어를 모집하냐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제너릭한 모델을 만들 테지만 결국 이 월드 모델을 보면은 계속 플라워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되게 어색할 거고, 어떤 거는 막 물리 법칙을 어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바이어스되어 있는 정보에서 오는 건데, 최대한 많은 개인들이 이 안에 개입되어서 그런 이제 버그죠, 게임에서의 그걸 찾아내면서 기여하는 그 월드 모델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그것이 아마 계속된 그 모델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서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월드 모델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먼저 게임으로 발전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을 모을 거예요. 인센티브 재미있으니까. 그럼 그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활동하는 그 인터랙션들이 결국은 다시 월드 모델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피드백 룹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에서 그 웹3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페이먼트랑 인프라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들은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같은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틀리게 될 텐데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엑스프로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는데 같이 참여한 회사가 다름 아닌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이제 여러분들 그 리캡차 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그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CDN 이제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왜 그러면 클라우드플레어가 이걸 하냐 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의 그런 BM은 트래픽을 엄청 늘려서 약간 낚시 링크들 넣고 해서 트래픽을 겁나 늘려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앤서 머신들이 다 직접 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의 BM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pay per crawl,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이 웹사이트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크롤 해가는 만큼 그 바이트 단위로 다 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앞서 본 것처럼 뭐 subscription base 뭐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닙니다. 한 바이트당 뭐 비트당 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래피드한 페이먼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클라우드플레어도 엑스프로트 재단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런 CDN 이제 뭐 클라우드플레어 말고도 아주르도 있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선본장에 서서 API랑 같이 이제 그 엑스포트의 유스 케이스가 될 거고, 이제 구글이 만든 A2A 그 규격과 UCP, 그다음에 ACP 이런 에이전트 에이전트 커머스 규격들 역시 결국에는 지금은 사실 이커머스, 그러니까 에이전트 커머스를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에 대한 아직 그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또한 그다음에 크레딧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에이전트 커머스는 잘 안 쓰는데 이걸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쓰게 될수록 그 크립토 페이먼트가 갖고 있는 그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르고 더 싸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스트라이브에서 이제 그 쇼피파이였나 스트라이브였나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를 추가하면서 크립토로 페이하면은 이제 1%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걸 할인해 줘도 남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조가 결국은 이런 A2A에서 나타날 것 같고요. 마지막을 붙여놓은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의 압도적 우월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페이먼트에 비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모나드가 갖고 있는 1초에 10,000번의 트잭을 일으키고 또 엄청나게 값싼 트잭 피를 자랑하는 이런 그 기술적 스택이 이거의 필수 불가결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덴티티랑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앞서서 이제 에이전트 간의 지불을 얘기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에이전트를 찾고 어떻게 에이전트를 신뢰하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KYA 같은 경우는 KYC의 에이전트 버전이죠. 결국은 어떻게 에이전트를 우리가 에이전트에게 신뢰감을 델리게이트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의의 문제고요. 뭐 다양한 지금 카드사들도 열심히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클라우 소스 아니면은 뭐 마너스라는 마너스, 각각의 아마 LLM 회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게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ERC-804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랑 구글이랑 그다음에 메타마스크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규격인데, 결국은 에이전트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레퓨테이션, 그다음에 베리파이어빌리티를 이제 레지스터리로 다 같이 볼 수 있게 퍼미션리스하게 볼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규격인데요. 현재 모나드에도 지금 메인넷 같은 고정 주소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모나드에서는 엑스포트도 지금 다 공짜예요. 그 저희가 게스피 스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엑스포트라든지 ERC-804 관련해서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모나드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제가 사실 이게 AI라는 게 너무 방대한 주제라서 제 나름대로 잘 줄여왔는데, 일단 그러면은 그 이제 앞서서 이 토픽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모나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나드는 일단 우선적으로 굉장히 AI 친화적인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온체인에 사람보다 봇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봇들이 이제 점점 AI 워크스페이스를 그 워크플로우를 같이 갖고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AI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accessibility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거의 바이브 코딩 앱을 끼고 사는데,
저희 다큐멘테이션이나 뭐 웹사이트 그 뭐 RPC 이런 거 다 이제 LLM 텍스트나 아니면은 agent.md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에이전트들한테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알아서 잘 모나드 관련된 링크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피처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MCP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나드 스킬스 레포지토리를 저희가 다음 달에 만드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모나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스킬들의 집합체인데요. 저희 모나드 체인 자체 말고도 또 저희가 주로 밀고 있는 이제 모나드 에코시스템 앱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화이트리스트 앱들에 대한 스킬도 다 모여 있을 테니까 어느 에이전트든지 모나드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면 이 레포지토리를 와서 서칭을 하게 되면 아마 바로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니셔티브들인데요. AI 블루프린트는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AI 쪽 이니셔티브고요. 여러분이 AI 프로젝트를 모나드에서 빌딩하게 되시면 아마 들어오게 되실 텐데 매주 저희 그 AI 팀과 계속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뭐 GTM 마케팅 그다음에 뭐 펀딩 서포트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회사들과 협약이 있어서 그런 크레딧 패키지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좀 저희가 지금 많이 푸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이트로라는 엑셀레이터를 저희가 지금 시작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You don't need an accelerator 저게 이제 키워드인데 말 그대로 저희는 이거를 그냥 관료적인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않고 업프런트로 500K 드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쉽먼트하고 그다음에 임팩트를 확인하는 그 빠른 래피드 사이클을 3달 내내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500K 같은 경우도 업프런트로 지급되고 또 그 패러다임이랑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리딩 엄청나게 탑 VC들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라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좋은 프로덕트를 빌딩하고 계시다면 이거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저희 모나드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페이먼트, 그다음에 RWA, 그다음에 AI 쪽이라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으시면 지원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여기 분들이랑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뉴욕에서 매년째 레지던시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2주 동안 매일매일 달금질을 한다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지었는데요. 매일 저희 이제 멘토단이 매일 데모 세션을 진행하면서 챌린징을 하고 그 챌린지를 하루 안에 다시 수정해서 오고 다시 챌린징을 하고 이거를 2주 내내 반복하는 엄청나게 인텐스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뭐 뉴욕에서도 이번에 또 하게 되고요. 이번에 또 그 SF에서 AI 타겟으로만 한 AI 레지던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멀티버스 해커톤이라고 오픈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 해커톤을 진행했고요. 이제 끝났는데 350개나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도 이거 어플리케이션 보다가 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전트들을 위한 오픈월드 게임인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에이전트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나드 블리츠인데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모나드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 자체가 빠르게 shipping하고 빠르게 테스트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해커톤 자체도 하루 안에 일어나는 해커톤이고요. 2, 3일보다는 그냥 하루 안에 빠르게 빌딩하고 빠르게 피드백 받아보고 이 그 래피드한 그 피드백 구조를 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2개의 블리츠를 다양한 도시에서 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2번 진행했고 마지막 저희 마지막은 아니구나. 세 번째 이제 블리츠를 디사이퍼 분들이랑 함께 개최하게 돼서 4월 4일 날 진행하니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빌딩 하고 싶으시거나 이러시면 이날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끝나고 잠깐 돌아다닐 예정이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고 다음으로 케빈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능동적 MM. 네, 좋은 주제네요. 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팀의 케빈이라고 하고요. 지금 모나드 생태계랑 EVM 생태계 전반에서 이제 온체인 오더북 덱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그 디파이 유동성에서의 약간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건데요.
사실 그 보통 이제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 다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걸 한국어로 써놓으니까 약간 표현이 좀 번역체 같아서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흔히 그 디파이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동안 AMM 기반의, 그러니까 패시브한 리퀴디티, 즉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마켓 메이커처럼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호가를 조절하는 마켓 메이킹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사전에 정의된 곡선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패시브하게 그 아비트라지를 당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이제 특히 솔라나 생태계처럼 이제 고성능 체인 생태계에서 온체인에서도 이제 가스비가 싸지고 그 블록 타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무엇보다 온체인에서의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액티브한 마켓 메이킹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솔라나에서는 이제 그게 많이 뜨고 있어서 그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차트가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점점 그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 Prop AMM이라고 해서 그 Proprietary AMM 혹은 뭐 Proactive AMM이라고 하는 그 솔라나 생태계에서 그 액티브한 마켓 메이킹을 하는 그 풀들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이제 실제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TVL은 굉장히 그 레이디움이나 전통적인 AMM에 비해서 작지만, 이제 그들이 주피터의 트레이딩 볼륨에서 차지하는 이제 유동성의 비중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5년도 말이라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90% 이상이 이런 유동성을 통해서 체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흔히 마켓 메이킹에서 말하는 LVR이라고 해서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그 스프레드 수익에 비해서 더 많이 손실을 입어가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마켓 메이킹을 하다가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윈터뮤트나 GSR 같은 액티브 마켓 메이커들은 사실 그 온체인 마켓 메이킹 혹은 유동성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프롭 AMM에서는 그런 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텐트라는 방식으로 더 그 생태계가 발전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인텐트라는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그 RFQ라고 해서 Request for Quote라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에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이제 나는 이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쿼트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 쿼트를 여러 마켓 메이커들이 경쟁적으로 옥션을 통해서 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액티브 마켓 메이킹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옥션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그 트랜잭션, 그 사인된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고 그걸 옥션을 하는 시간이 적어도 3에서 5초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스왑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액티브 마켓 메이킹의 형태로 체결을 시켜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EVM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의 주피터와 달리 이제 한 플레이어가 올더 플로우를 다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 10개의 플랫폼이 있으면 10개의 플랫폼에 모두 나눠서 마켓 메이킹을 했을 때 인벤토리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리퀴디티가 분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유동성의 분산 같은 경우엔 유니스왑과 어크로스가 그 인텐트의 표준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도입이 되면 이제 그 리퀴디티의 분산 문제는 잘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여전히 여전히 이제 옥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측면에서의 즉시성은 해결해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즉시성이 필요한, 예를 들면 뭐 그 민코인을 트레이딩하는 리테일이라든가 혹은 뭐 그 HFT 같은 그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ik 기반 그 트레이딩을 하는 펌들에서는 이제 즉시 체결이 되는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유동성의 창고 같은 곳이 온체인에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그런 유동성들이 시팅해서 온체인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웨어하우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특히나 모나드 같은 고성능 체인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텐트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더 전통 금융의 비유로 하자면 투자은행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기관의 엑시큐션을 대행해 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솔버들이 온체인에 있는 유동성들을 이제 흩어진 유동성들을 하나로 합쳐서 잘 전달해 주는 역할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텐트가 오더플로우를 배달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온체인에 있는 유동성, 즉 액티브 마켓 메이킹 풀들이 그게 프롭 AMM이 됐든 센트럴 리밋 오더북이 됐든 그런 플랫폼들이 최종적인 유동성을 정산하는 세틀먼트 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Q&A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저 뒤에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발표하게 된 셀라넷의 홍성인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모나드에서 빌드하고 있는 AI 디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하게 될 주제는 웹의 변화, 에이전트 시대에 어떻게 웹이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방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클로우 다들 아시죠? 최근에 이 오픈클로우가 나오면서 이 맥 미니가 품절 대란을 만든 어떤 장 본인의 어떤 됐는데, 최근에 하드웨어 가격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핫한 게 사실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저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지만 실제로 이게 어디서 돌아가고 있지?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버티컬하게는 AI 에이전트들이 참 많습니다. 챗봇부터 특정 목적의 어떤 AI 에이전트들은 많지만 나의 어떤 비서의 역할을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실제 사용 레벨의 AI 에이전트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오픈클로우가 이제 보면서 이 AI 에이전트하고 이 웹 간의 관계, 여기에서 사실 가장 큰 어떤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웹이라 하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디자인을 보고 UI를 보고 클릭하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픈클로우가 나오면서 우리는 웹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인터페이스는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실제로 웹은 실행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예전에도 어떤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앞단으로 나가서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쪽이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게 게이트웨이가 되고 그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생기면서 이런 인터페이스의 그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어떤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웹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휴먼 네이티브 웹이다 보니까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접근을 하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구조화된 어떤 인터페이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픈클로우의 공식 그 문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트위터에 접속할 때 막힐 수가 있으니까 샌드박스 쓰지 말고 어떤 리얼 브라우저에 직접 로그인을 매뉴얼하게 해라라든가, 어떤 쪽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라라든가. 지금 사실 굉장히 여기 이걸 해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게 API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화된 것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많이 막히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사실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데이터 스크래핑을 하든 어떤 대리 규모의 웹 접근을 하던 것들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웹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UI에서 인텐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는 실제로 실행이 일어나는 레이어로서 웹이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에이전틱 웹이라 함은 처음에 인텐트라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익스큐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실제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베리파이어블한 검증 가능한 이제 그런 프루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적인 어떤 이제 결제가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세틀먼트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들이 결국에 AI 에이전트를 위한 에이전틱 웹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프님이 모나드에서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AI의 어떤 인프라로서의 메인넷 때 말씀을 주셨지만은 4개를 꼽아봤어요. 일단 누가 이 에이전트냐? KYA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한테 얼마만큼의 허용을 이제 액션을 허용해 줄 거냐? 가버넌스나 퍼미션 부분일 수 있고요. 실제로 얘가 뭘 했느냐에 대한 검증 가능한 프루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검증에 대한 어떤 페이먼트,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까지 에이전트들은 사람과 같이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액션부터 큰 액션까지도 이런 세틀먼트, 페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여태까지는 웹들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이용을 하다가 AI 에이전트나 봇 같은 어떤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갔을 때는 막으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접근하려면 막고 돈 내면 열어주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제 실행 레이어로서의 웹이 된다면은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적인 어떤 봇 같은 디도스 공격 같은 어떤 행위들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 주체이고 실제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액션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고 베리파이어블한 액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먼트로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셀라넷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조금만 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현존하는 어떤 웹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산된 브라우저 노드들, 지금 뭐 해외 쪽은 이제 브라우저가 결국에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그 실행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분산된 브라우저 노드를 통해서 웹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디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산된 브라우저 노드와 그리고 베리파이어블한 어떤 액션 GK를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온체인 세틀먼트 X402 같은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을 얹어가지고 실제 실행 가능한 에이전틱 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희가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 혹은 바이브 코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주 내에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프리 크레딧을 드리니까 꼭 한 번씩 들어와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X API를 없이 저희를 통해서 무료로 X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 저희 근처에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